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엠킴TV의 엠킴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네. 청년 유튜버가 본 미국, 한국, 한미 관계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게 교육 사업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 언제 가셨죠? 미국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네.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돈을 많이 까먹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갚아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은 커뮤니케이션? 네, 네. 커뮤니케이션 전공했습니다. 네, 네. 그 유튜버로 그러면 하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돼요? 사실 유튜브는 예전부터 취미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달 남짓 됐을 때 네. 미국 대선 시리즈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에 가신 게 몇 년도예요? 제가 미국을 갔던 거는 2001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93년에 끝나고 와갖고. 아, 네, 네. 그러셨구나. 한국에 오신 지는 몇 년 됐죠? 지금 한국에 온 지는 한 4년 4년 정도인데 됐어요? 왔다 네. 갔다 했으니까 네, 네.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제가 5년 전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는 그런 네. 걸 더 많이 느꼈다가 네. 요즘 들어서 조금씩 한국도 많이 이제 서양화가 되면서 음. 좀 그런 차이가 줄어들곤 있지만 네. 그럼에도 당연히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한 예를 들면 네. 이제 유태인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 학계 예술계 같은 상당한데 네. 그게 절대적인 것 같지 않더라고요. 미국엔 다른 또 이스터블리시먼트라 그럴까 그런 머저리티가 있고 예.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시내티 오하이오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인디안 힐스라는 동네예요. 그 인디안 힐스에 한국 사람은 들어가서도 유태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왜 게 그런 있더라고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유태인들의 차별이죠. 아. 이거 못 들어가는 건 이게 리얼터가 네. 그 유태인을 소개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장사를 못 한다든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유태인이 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에이시안 유태인 그런 얘기를 듣지만 남들과의 네, 관계 네. 같은 건 원만하게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앵킴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미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경험을 얘기하려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분들이 얘기하는 미국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저는 굉장히 캐주얼한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런 예를 거 들어서 도시와 도시를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4-5시간이면은 오래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가깝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리적인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났고요. 네. 다른 부분은 한국 분들이 워낙 요즘에 SNS나 네.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네. 많은 것들을 이제 디지털로 경험을 하면서 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저는. 네. 네. 위스콘신에서 중고등학교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위스콘신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것이 미국에서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 중에 하나가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메디슨이죠.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학생회관. 맞습니다. 학생회관이 네, 네, 네. 바로 호수가 있어서 그냥 그렇죠. 요트 타러 나가고 네. 그게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눈이 근데 좀 많이 와서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미국에서 돈도 없어갖고 장사를 하면서 했는데 네. 그 위스콘신 미러키에 장사를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장사를?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네. 선물을 많이 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그만 소떡깎이라도 선물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선물하잖아요. 그 정도 네.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위스콘신 메디슨에 아는 사람은 트럭을 타고 장사를 갔는데 네. 차가 안 움직여. 퓨얼 라인이 얼었대. 아. 그래서 방법이 가라지에 들어가서 한 반나절은 있어야지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위스콘신에 눈이 많이 오죠. 그 중고등학교 때 눈이 와서 학교 휴교한 적도 꽤 되겠네요.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막 어깨까지 쌓여서 네. 문도 못 열고 나가니까 이제 휴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기 유학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에 돌아와서 느낀 점은 어떤 점이 있어요? 한국에 돌아왔던 초반과 네. 지금의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초반에는 굉장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를 간 마치고
네.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사실은 대학원을 한국에서 네. 다녔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뭘 전공하셨어요? 똑같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을 들어갔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의 분위기가 네. 좀 네. 조금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미국에서는 교수님들과 대화를 할 때 조금 이제 친구처럼 네. 뭐 하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하면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개 깍듯이 숙이고 네. 또 이제 물건 전달 드릴 때 두 손으로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한 손 전달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네. 제 이제 교수님께 한 손으로 한번 전달을 드렸다가 아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네, 좀 네. 너무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저희 부모님과도 기성세대와의 차이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서 있었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미국은 자기의 실력과 어떤 직업의 귀천이 없이 네. 하고 싶은 것들을 쟁취해 나가서 이제 하다 보면 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하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초반부터 딱 길을 정해서 네. 뭐 대기업에 간다든지 네. 딱 길들이 공무원이 된다든지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서 네. 주로 관심 있는 것은 미국 정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신다 그러는데 네. 미국 정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정치 어떤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네. 저는 제가 쓴 거는 미국 외교 정책과 언론. 그래서 저도 아, 학위를 받고 와서 네. 제일 처음 그 강의한 곳이 네. 언론정보대학원이에요. 경희대 아. 언론정보대학에서 강의하고 뭐 그러셨구나.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그래서 저는 동의를 안 하지만 미국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부정선거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에는 저는 네. 이제 요즘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네. 조금 더 좌파 정책이 미국에 많이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네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사실 부정선거는 또 당연히 그 축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네. 일단은 정말 정책만 놓고 봤을 때 네.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나가는 정책이 조금 더 이제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진행했던 그런 공산주의화 하려고 진행했었던 모습들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네.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평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뭐 미국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네. 교수님보다 잘 알지는 별 못하겠지만 말씀. 그래도 이제 최근의 뉴스들을 굉장히 깊게 심도 있게 찾아본 결과는 사회가 점점 이제 억압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사실 한 10년 전의 미국만 해도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자유로웠고 네네. 대학 캠퍼스에서 나는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제 뭐 저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저희 대학교에 막 연설하러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어요? 그때 반대 주자가 맥케인이었나요? 네. 네. 그런 서로 어떤 반대되는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딱히 문제될 건 없었는데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이제 완전히 분노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언론에 따라가지 않는, 주류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교에서도 매장을 당하고 이제 왕따 당하고 교수님들도 학생에게 뭐 심지어 주관적으로 성적 분배도 이제 불평등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10년 전과 지금이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변화됐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네. 미국에서 좌파, 우파란 말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랑 좀 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리버럴 컨서버티브 이것이 네. 이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맞이해갖고 그걸 처방하는 방식에서 리버럴은 시장에 좀 더 네. 개입을 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거들여갖고 일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사회보장을 한다든가 그런 시장에 될 수 있으면 개입을 많이 하겠다. 그게 민주당의 리버럴이고 네. 컨서버티브는 이제 공화당이 그렇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시장에 맡겨라. 그게 네. 컨서버티브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하고 그 시장에 대한 좌파 우파의 개념이 저는 좀 틀리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어떤 미국에서의 그 진보 보수는 정책적인 면이다. 아까 말한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까 우리 앵킴 대표가 얘기한 거기서 이제 자유가 많이 억압됐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미국의 그 빛나던 일부의 사태가 난 다음에 미국에서 국토방위국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시죠? 네. 국토방위국이 생기는데 미국 국내가 폭격당하는 그런 최초의 사건이니까 그때 제일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개인의 정보의 자유라든가 그런 언론의 자유 하나의 그 새로운 미디어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이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맞습니다. 제 말씀드린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공립학교, 공립초등학교에서 네. 동성애자를 교사로 뽑아도 되느냐 안 뽑아도 되느냐 논란이 됐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네.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해칠 것이다. 사생활을 해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던 일을 하자 그랬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말한 9.12 사태 이후에 많이 무너진 거. 그 다음에 이제 랭킴이 얘기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또 생각합니다. 네, 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유라는 것이 억압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네. 말씀이죠. 확실합니다. 귀국한 지 4년 됐다고 그랬나요? 귀국한 지 죄송합니다. 완전히 귀국한 지는 4년인데 네. 이제 올해도 2번 미국에 왔다 갔다 한 달 하시고. 동안 계속 네. 다녀왔고요. 네. 이제 다음 달에 또 출국 예정이라서 네, 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하면 예. 이번에 이준석 돌풍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되게 논란도 많고 네, 네. 네,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면서 네. 그렇죠. 네. 혹시 제가 대답하기 전에 네. 교수님 생각을 먼저 그래요?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이준석이 개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뭐 괘씸하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은 뭐 자유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교체됐다든가 세대가 바뀌었다든가 그냥 네. 거꾸로 얘기하면 주호영이나 나경원이 됐으면 네. 그 밥에 뭐 그 반찬 그 나물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이것이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양정철 같은 사람이 꾸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이준석이 됐다는 것은 한국의 보수파 야권이라고 할까요? 네. 그쪽이 많이 세대 개편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 마지막 그 오세훈 유세를 신촌에서 했어요. 네. 네. 그때 25세 전자공학과 학생이 연설한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보셨어요? 네. 되게 연설 잘하더라고요. 예, 저도 맞습니다. 각 유세장에서 네. 2명의 젊은이를 붙이는 거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네. 그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이제 내 얘기 했으니까. 예, 앵킴 대표 얘기해 주시죠. 저도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제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적은 없어서 네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몇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뭐 동의하는 부분을 예로 들자면 여성 할당제 네. 폐지하는 부분 저도 여성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미국 정치랑 살짝 평행선상에 놓고 봤을 때 미국도 지금 인종 정책이라고 하면서 인종을 오히려 구분해서 백인을 역차별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준석의 뭐 여성 할당제 폐지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웬만큼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뭐 박근혜 탄핵 관련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생겼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자체를 넘어서 이제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최근에 어떤 보수 싱크탱크에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독일에 주요로 이제 군사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의 고령화를 꼽았더라고요. 네. 그 뜻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킬 힘이나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경제 활력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위치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어떤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이제 이준석이 이렇게 화제의 인물이 되게 되었고 논란의 인물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자신감을 심어준 그런 현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준석이 얘기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정치계에 입문시킨 걸 고맙다.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탄핵은 정당하다. 네.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되게 기분 나쁘지만 네. 일반 국민들, 뭐 많은 사람들 또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박근혜 탄핵 말씀. 네네, 박근혜 탄핵 때. 네네. 박근혜 탄핵이 저는 뭐 잘못됐고 뭐 정치를 잘못했지만 탄압받고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반 국민들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거를 뭐 탄핵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모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다 몰아내고서 정권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저도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 음. 박근혜가 그렇게 탄핵될 정도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정치인들 다 비슷한 치부와 부패를 네. 가지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도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청년들이 조금 집중하는 바는 제 생각에는 네. 어떤 과거에 추중한다기보다 네.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죠. 조금 이끌어줄 사람의 캐릭터를 찾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준석이 유일한 캐릭터로 등장을 한 것이고 네. 바라기로는 조금 다른 많은 젊은 캐릭터들이 같이 등장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우파 자유 우파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후보가 많았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공정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이준석이는 공정과 경쟁이라고 그랬어요.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들 공정을 시대 정신이 생각하지만 경쟁이라는 시장, 맞습니다. 뭐 페넨마이크 같은 데 좋아하는 시장 이런 거를 넣은 것이죠. 네. 제가 또 다음에 여성 문제를 좀 얘기해 볼 테니 참 조심스러운데 예. 외국에서 좀 유력 인사, 뭐 셀리브리티란가 문화적이든지 네. 정치적인지 이런 사람 외국의 여성들이 오면 예. 한국에서 꼭 한마디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의 배운 여자들이 너무 활용되지 않고 있다. 너무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이가 선거에서 그랬지만 3명이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페미니스트가 나쁜 말로 돼 있어요. 네. 저는 부경대에서 이제 정치학을 했는데 우리 대학에 사회학과도 없고 여성학과도 없어서 제가 여성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또 책도 썼어요. 오. 필름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서 아. 페미니즘에 관한 영화를 이제 수업하면서 보여준 영화 갖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내가 뭐라고 마지막 말을 썼냐면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부분이 좀 진보적인 게 많지만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페미니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페미니즘도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어 쓰겠다라고 썼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이라 얘기한다는 건 저 사람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미국은 여성의 권리가 우리나라보다는 네. 조금 더 보장돼 있던 나라이고 네. 또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말하는 어떤 실력에 따른 이제 네. 능력에 따른 뭐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뭐 이미 이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뭐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하는 빈도수나 아니면은 비율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약간 여성의 어떤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휴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업무로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편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오히려 더 여쭤보고 싶을 만큼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의 권리를 너무 추구하면서 여성을 막 이렇게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정당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사상, 어떤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여성이 조금 더 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신시내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네. 흑인이 제일 먼저 취직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이 취직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할당제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에서도 물론 그 여성을 상당히 우대하고 좋은 점이 해야 되지만 뭐 그거를 부작용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네. 신시내티는 P&G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든가 성차별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게 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역으로 뭐 편의점을 뜯어낸다. 뭐 네. 그런 걸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너무 사회가 급도로 정보화 시대와 마찬가지로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페미니스트 같은 거를 무조건 나쁜 말로 되는 게 있는데 심지어는 저는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글로벌리스트라 그러면 그냥 친중공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단일화 시켜버려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이
그게 인식이 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아무래도 약간 진영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뭔가 이렇게 편가르기가 조금 더 미국보다는 심한 면이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도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나중에 그것이 막 극단적으로 가는 것에 사용되고 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 분명히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동의합니다. 우리 앵킴 TV도 자유우파 TV 유튜브죠. 예, 맞습니다. 네. 내년에 자유우파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에서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 네. 누군가가 그런 말을 저에게 해줬는데 네. 좌파는 네. 10개 사안 중에 한 개만 서로 동의해도 뭉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네. 우파는 10개 사안 중에 이제 한 개만 동의하지 않아도 서로 틀어져 버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우리나라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실제로 경험담도 있습니다. 네. 제가 뭐 한국 정치를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코멘트 하나 잘못했다가 완전 좌파로 몰린다거나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서 좌파로 몰리거나 또 어떨 때 극우파로 몰리고 네, 그러죠. 좌파, 극좌파, 극우파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다 갔다 왔습니다. 네, 네. 벌써 얼마 네. 한지도 안 됐는데 네. 그래서 내년 대선에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려면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뭉쳐야 되나를 봤더니 마땅히 뭉침을 조장해줄 그 주축에 선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수님께 오늘 한번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고 네. 네, 일단은 연합을 해야 되고 네. 좌파가 잘하는 어떤 이제 이준석 돌풍이 있는 이유는 조금 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보수지만 진보적인 느낌의 네. 네, 그런 분위기를 띄워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오히려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뭉쳐야 한다라는 말씀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하면 된다. 저는 그 얘기합니다. 네. 어저께 밤에 제가 속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준석이 당선된 것도 이게 뭐 부정선거다. 선관위가 뭐 잘못되고 부정선거다. 이걸 밝히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 가만히 놔두고 그냥 우리가 뭉쳐갖고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밤늦게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겠다는 밴드나 페이북에 다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재형, 윤석열, 예. 유승민 또 누가 있네요. 홍준표, 네. 안철수도 있나요? 안철수, 뭐 전희경, 조수진 그거 다 있어요. 나훈아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나훈아를 대통령으로 그거 모시자는 몰랐어요. 지지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허경영 빼놓고 다 지지야. 다 내가 올렸다. 다 내가 가입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뭉쳐갖고 부정선거도 열심히 밝혀갖고 다시는 못하게 만들고 서울시장처럼 부산시장처럼 준결승 결승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올렸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셨군요. 제가 아까 들으실 때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음모론까지 하면 저도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음모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음모론이라고 하면 네. 워낙 이제 지난번 미국 대선 때 뭐 네. 트럼프가 핵가방을 들고 비행기에 탄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트럼프가 다시 무조건 돌아온다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네, 그중에 뭐 사실도 거짓도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사실 부정선거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조금의 의심의 여지라도 있으면 네. 어떤 투표의 공정성이나 네. 국민의 권리를 생각해보면 그것을 밝혀낼 것은 밝혀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렇다고 무조건 뭐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계속 그거를 가지고 막 5년, 10년 이렇게 물고 넘어지거나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그때 그런 의심의 여지가 하나라도 나온다. 네. 그리고 한 표라도 부정 투표가 나왔다. 네. 그러면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네. 생각하고 국민의 권리에서 생각했을 때 제가 어떤 정당을 떠나서 제가 누군가를 투표한 네. 유권자라면 네. 저는 그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믿느냐 제가 뭐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킹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네. 지금은 뭐 들키지 않는 게 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게 부정선거가 뭐 밝혀져야겠죠. 잘못된 건 잘 밝혀지고 어떻게든 밝히려고 해야지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선거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해킹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네. 한 7, 8개월 전에 준비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 같을 때 지난 보궐선거는 준비를 못했거나 안 했거나 그랬겠죠. 못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는 자기들이 야권이
한테 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부정선거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음모론은 이제 그 책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경원이가 대한민국 일루미나티의 부대표인데 뭐 누가 지명했다는 건지 그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떤 특정 순간 이후로 저는 깊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말들이 오가고 네.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일단은 현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올렸는데 제 인왕산 TV 이용정에서 네, 저는 존 F 케네디가 네, 암살 당했는데 음. 그게 뭐 존슨까지는 연결이 안 되더라도 네. 뭐 그게 어떤 의미에서 뭐 암살을 시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켰을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증거는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루미나티니 뭐 딥스테이트니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거꾸로 정보화 네. 사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도 거짓도 섞여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를 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게 뭐냐면 제가 미국 정치를 공부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네. 미국은 이게 완전히 연방 정부와 예, 주 정부가 다르게 있고 네. 연방 정부 공무원도 적지 않습니까? 네, 네. 선거도 주 정부에서 관리해 주 정부 그 밑에 지방 정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불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네, 옛날에는 뭐 금전 선거, 돈 선거 이런 게 많았었고 네. 그게 점점 개선되는데 이 선거 부정을 밝히고 그것을 승복하고 하는 과정이 네. 대한민국하고 틀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뭐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그 사람 아니면 당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미국은 대통령 선거였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옛날에 뭐 고가 네. 아들 부시한테 플로리다에서 문제된 것이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도 있고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전통이나 그걸 컨스티튜션 예. 헌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법부가 약하지만 작지만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어떤 분권이랄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지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하는 거랑 좀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네, 분명히 다른 네. 점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부재다 투표나 사전 투표 네. 그리고 뭐 개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닮은 점도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겹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네.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뽑는데 왜 선관위에서 그걸 하느냐 그래요. 음,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구나 그래요. 제가 부경대학교 교수라다 정년퇴직했는데 부경대가 국립대입니다. 국립대 총장 선거라면 네. 선관위에서 합니다. 그런가요?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대한민국 선관위가 아니고 저 부산 남구 선관위에서 부선관위. 위탁 관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남구 선관위가 우리 바쁘다 그날 안 된다 그러면 선거 날짜 바꿔요. 네. 그게 예를 들면 겁니다. 이용정이가 부경대 총장이에요. 제가 연임하려고 그래요. 우리 김민아 대표님이 교수예요. 총장에 도전하는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용정이가 현직 총장인데 이용정이가 임명한 교무처에서 관리하는 게 낫습니까?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선관위에서. 선관위고 선거 출마한 사람들은 위탁금 내고 기탁금 내고. 그러니까 물론 뭐 교무처에서 실질을 관리하고 교수회라는 데서 규칙을 만들고 거기 선관위에서 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선관위가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객관적이냐는 문제는 있지만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일관적으로 몰아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을 가지고 바라봐야 네, 되는 네. 것 같긴 하고요. 네. 네. 선관위 자체가 이제 안 좋다기보다는 아마 그 방식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네, 뭐 선관위 사무국장인가 상임위원이 문재인 사람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뭐 문제는 네. 제기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들에서 보면 우리 앵킴이 보신 것도 그렇고 저도 보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이성적이라고 볼까 합리적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특히 뭐 아시아의 한중일 세 나라 중에서도 특히 한국 사람이 감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 일루미나티도 그것이 이제 특히 우파 내에서 보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감정적인 면에서는
100% 이제 동의를 하고요. 네네.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도 경험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잠시 이렇게 제가 누가 알려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우파는 다 동의해도 하나만 동의하지 않으면은 틀어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우파에서는 뭔가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이다거나 아니면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를 이제 제일 좌파야. 뭐 이런 네, 얘기. 좌파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거나 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앞뒤 그다음에 아래 위 다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한 마디만 듣고 그게 본인의 생각과 어긋난다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저도 상처가 될 만큼 네. 문제가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젠더 갈등도 얘기했는데 네. 미국은 최근에 뭐 젠더 갈등도 그렇지만 인종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제가 경험한 것을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인종 갈등의 문제를 우선 한국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흑인 인권 운동에 많이 도움을 받아갖고 지위가 항상 됐죠. 그렇지만 자기가 미국에서 돈 벌고 사회지위가 높아지면서 흑인 사회라든가 그런데 돈이나 시간을 컨트리뷰션 안 하죠. 네. 그런 것이 LA 사태 같은 게 일어난 것 같은데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지금 인종 갈등이 오히려 더 심하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미국의 인종 갈등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좌파의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네.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들 네. 이제 민주당 주 중심으로 해서 공립학교들의 그 비판적 인종 이론이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이론이 미는 게 뭐냐면 미국의 역사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건국의 아버지로부터 우리나라로 같으면 이승만 네. 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네. 노예제도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의 시초는 수치다. 네.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사람들은 백인이다. 네. 이제 이게 바로 비판적 인종 이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수치를 씻어내고 흑인들과 그다음에 소수인종들이 앞장서서 일어나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시초가 됐는데 네. 이제 거기까지 그것만도 잘못되기는 했지만 근데 그게 초래하고 있는 게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흑인이나 소수인종 집단들 히스패닉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핑계 삼아서 들고 약탈하고 폭동을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을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의 힘을 이제 무시하는 사태가 오게 되고 네. 경찰이 이제 미국에서는 원래는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으나 네. 요즘에는 이제 경찰이 도로에서 이제 차를 잡았는데 그 차에 흑인이 타고 있으면 경찰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네. 그 차를 이제 다 어르고 설레서 달래서 보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인종 문제가 인종 간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인종을 구분하면서 역으로 차별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이 크게 이제 네. 킹 목사가 하는 어떻게 보면 점잖은 방식이 있고 맞습니다. 말콤 엑스가 하는 흑인은 독립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럼 후자가 지금 더 늘어나는 건가 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뭐 평화적으로 하는 거라면 네. 사실 뭐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네, 그것이 폭력과 약탈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심각하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음모론에 대해서 과장돼서 전파되고 그러는데요. SNS 같은 통해서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힐러리 클린턴이 처형됐다던가 네, 네. 아니면 뭐 Q라는 그 단체에서 비롯된 음모론. 네. 그래서 한때 리누드 변호사가 이제 미국 대선 때 한참 그 부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사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건 하나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이 아닌 음모론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도 조금씩은 이제 뭐 그 힐러리 클린턴 처형 아니면은 뭐 뒤에서 뭐 워싱턴에서 무슨 척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전혀 모르죠 그런 건. 잘 모르죠. 모르진 않는데 네, 이제 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뒤어서 한마디로 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이제는 정말 트럼프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공화당들이 네. 뭉치는 좀 더 현실적인 정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음모론 누가 처형당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간 대리만족하는 느낌에서 네.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국에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네, 한국 분들이 네, 많이 네, 그런 네, 부분에서 네,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렵게 우리가 스케줄 잡아갖고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느낀 점이라든가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어렵게 잡을 건 아닌데 또 네. 부득이하게 이렇게 아이고. 돼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면서 네.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질문을 받고 또 응답하고 제가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제 생각이 많이 정리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왕산 TV 자유우파 우리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